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한혁입니다. 창업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준비와 창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강의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창업이 붐을 이루니까 반려동물 창업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강의할 순서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과 창업의 기회, 특히 어떤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키울 인구가 우리나라에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수의 그러니까 가구 수의 3분의 1은 30% 이상은 전부 반려동물을 어떤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때문에 반려동물 산업이 지속적으로 또 성장하고 창업 기회가 많으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반려동물의 산업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 창업의 기회라든지 성장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창업이 뭔가, 창업이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소상공인 어떤 창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과 창업. 물론 이제 창업 모두에게나 요즘은 창업이 해야 되는 필수 요소예요. 어쨌든 취업을 하더라도 100세까지 살다 보니까 창업을 해야 되고, 또 처음부터 창업을 하는 사람도 창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제2의 어떤 은퇴, 제1직업에서 은퇴하고 나서는 제2직업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는 항상 창업이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런 것인데,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도 많고 크게 성장을 하고 또 창업 기회가 있으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창업을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창업이 많이 확장되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반려동물 산업은 성장세가 세계 어떤 235조 원이고 국내만 해더라도 8조 원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2022년 기준으로 8조 원인데 앞으로 2030년 되면은 21조로 한 3배 가까이 성장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려동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떤 기회가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좋은 시장에 창업을 하는 기회도 많고, 창업을 하면 또 성공할 가능성도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려동물 부분은 시장이 성장하는 것 못지않게 인식이 변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반려동물을 그냥 동물로서, 동물을 좋아하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되었다면,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어찌됐든 가족이다. 가족. 그래서 한 가족 일원으로서 같이 반려동물이라는 거죠. 애완동물이 아니고 같이 함께 사는 반려동물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해도 출산율은 0.7% 막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도 많지만, 또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으면서 반려동물을 어떤 같이 키우면서 그거 반려동물이 우리의 애다. 이렇게 해서 어떤 혹시 이혼을 하더라도 반려동물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 가지고 되게 다툼도 많고, 그런 건 어떤 가족이라는 거죠. 양육권 이런 것처럼. 그리고 프리미엄 헬스케어 서비스 소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반려동물 산업은 아주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어떤 지출이 확대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이제 물론 이제 사회적 영향이 소음이라든지 배설물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소비와 연관된 그런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걸 찾으니까 창업 기회는 더더욱 많아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도가 변화해요. 제도가. 반려동물을 등록제가 이제 반려동물은 이제 등록제가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등록률이 60% 이상 되고 미등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어떤 제도를 변화돼서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면 계속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여건이 성숙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반려동물 산업은 창업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창업 기회가. 펫테크라고 해서 반려와 기술이 만나는 거. 또 헬스케어. 반려동물에 대한 프리미엄 서비스. 그 다음에 반려동물 친화 공간.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의 확대.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반려동물 산업은 많은 부분에 창업 기회가 있는 거죠. 특히 반려동물은 반려동물 요양원도 있잖아요.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반려동물을 장례하고 수목장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화된 거고 반려동물 요양원, 사람들이 가는 요양원처럼 반려동물 요양원도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동두천에도 있고 여러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이제 어떤 노령화된 반려동물이 어떤 죽기 전에 반려동물 요양원에 가서 어떤 가족들 면회도 하고 우리가 다 케어를 다 못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까지도 발생이 되면서 창업의 기회가 많이 늘어나요. 무궁무진하게 반려동물에 대한 창업이 어찌됐든 사람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반려동물 어떤 미용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반려용품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의료 그래서 수의학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인기과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 대학에 개설된 게 아니라 특정 대학에만 있어서 상당히 그 어떤 인기가 날로 발전되고 또 반려동물에 관한 그 반려동물 학과라고 해서 반려동물 어떤 돌봄, 미용 이런 과들 또 반려동물 보건과라고 해서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 동물병원에 어떤 취업하는 동물 보건사로서 취업하는 기회 이런 것 때문에 반려동물 보건과, 반려동물과 이런 과도 아주 인기도 많고 어찌됐든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반려동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 트렌드에 맞춰서 창업의 기회도 많은 부분이다. 다른 산업은 지금 어찌됐든 사양 산업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니까 동물 산업이 성장하니까 이게 어찌됐든 많이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양육가구도 반려동물에도 어떤 30%까지 된다는 거죠.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14년에만 해도 21%였는데 어떤 19년에 24%, 24년에 28% 이렇게 동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이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 마리수도 어떤 개와 고양이 비율이지만 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근데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려동물 개, 고양이. 개는 조금 줄면서 고양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다. 어쨌든 개, 고양이 합쳐서 많은 숫자를 우리가 전 가구에 10가구 있으면 3가구는 무조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창업하는 건 하나. 법률적 창업은 사업의 승계나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던 걸 다른 사람한테 어떤 양도받거라든지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업종을 전환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고 신규 설립만이 창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규 설립만이 창업에 해당되며 어떤 창업이 7년 이내에 기업이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7년이 넘으면, 창업 7년이 넘으면 정부의 창업적인 지원은 새로운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은 기존의 어떤 사업을,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양도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식당을 어떤 사업자를 가지고 다른 식당이라든지 슈퍼마켓 이런 걸 하다가 어떤 또 반려동물 산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창업이 아니라는 거죠. 창업은 신규로 설립만이 창업이다. 그러면 창업을 하는데 창업은 3가지 요소가 구성돼야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창업하는 사업자, 경영진, 경영자, 투자 및 어떤 경영하는 창업자, 어떤 가장 중요하죠. 창업자가 있어야 창업이 되는 거지요. 창업자가 있어야. 또 어떤 법인으로 창업하면 법인 설립자라든지, 개인으로는 개인 창업자라든지, 개인 대표라든지,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 이가세 사업자는 2가지가 있어요. 일반 사업자, 간이 가사업자, 법인. 이런 거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한 대표자로서 창업을 하는 사람. 물론 공동 창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창업자라고 하는 거는 인터프러니어라고 해가지고 어떤 혁신, 아무도 하던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어찌됐든 창업을 하는 어떤 의미의 창업이라는 거죠. 새로운 일을 창업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 창업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업을 하는. 그 다음에 2번째는 창업의 아이템. 창업의 아이템이라는 거는 슈퍼마켓 창업을 할 건가? 편의점 창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식당을 창업하는 건지, 반려동물 미용실을 하는 건지, 이런 창업의 아이템이 있어야 창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창업의 자금.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종잣돈. 창업하기 위해서 100% 물론 사업 계획만 잘 수립하면 100% 남무돈으로 창업도 가능해요. 100% 남무돈으로 창업도 가능한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잣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창업을 할 때 종잣돈을 부모님으로부터 봐서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되게 리스크도 있고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종잣돈만큼은 꼭 어떤 종잣돈이 있을 때 창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주의사항 및 전략, 창업의 이 3가지가 창업의 3가지 요소다. 근데 창업의 주의사항은 창업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창업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창업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이해가 돼야 되겠죠. 다른 사업은 몰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창업을 한다. 그럼 동물에 대한 복지 이런 걸 이해돼요. 그리고 동물의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가 필요해요. 동물의 윤리적인 책임감.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에서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트렌드 변화에 반려동물도 트렌드가 자꾸 변하니까 예전에는 펫푸드로 일반적이었는데 펫푸드에서 요즘은 기능성 펫푸드 그 다음에 맞춤형 펫푸드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한다. 그리고 창업 자금은 시설 어떤 정부 지원 자금을 활용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창업을 하려면 뭐 어떤 가게를 낸다면 보증금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은 직기비품 보증금과 시설과 그 다음에 원재료 상품을 구비해놔야 되잖아요. 펫샵 같은 경우는 물론 미용실이라든지 펫 미용실이라는 거는 어떤 직기비품에 대한 보증금과 직기비품에 대한 시설만 하면 되지만 또 다른 상품은 팔려고 하는 상품을 구비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업. 이 세 가지 창업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창업 자금 이 세 가지 요소가 창업을 하는데 3대 요소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창업이 안 되는 거죠. 창업자는 있고 자금은 있는데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지 그걸 모른다면 창업이 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다. 창업은 어떤 실패 가능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창업자는 혁신의지, 위험을 무릅쓰는 감수하는 거. 그런 어떤 강한 의지와 멘탈이 필요하다. 그래서 창업하려면 창업에 적합한지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나는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의 성격은 그러면 창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창업자는 창업에 좀 적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어찌됐든 이런 강한 의지와 멘탈이 필요한데 이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뭐 말을 해요. 기업가 정신은 변화를 좀 잘 인식해야 된다. 기업의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혁신 새로운 것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혁신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회 포착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기회, 시장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되겠다고 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가 정신이다. 그리고 가치 창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든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비전 같은 거를 제시하고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창업에 성공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은 실패 가능성,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창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은 여러 이론적인 토대가 있는데 원래 어떤 모험이라고는 엔터프렌듀 시도와 모험에서 출발해요. 프랑스에.
그래서 이걸 슈음페터라는 사람 경제학자가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된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기업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기존의 질서라든지 이런 거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 마차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 운송수단으로서 자동차의 출현 이런 것처럼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기존 질서를 파괴해서 새로운 혁신 이런 것을 모색하는 것이 경제 발전의 동인이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를 슈음페터가 주장했는데 이게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어떤 창업자 정신을 잘 어떤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나이트는 기업가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존재라 그 대가가 이윤이다. 어떤 의사결정,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위험을 무릅쓰고 의사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대가로 어떤 벤처로서 이윤이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업과 불확실성이랑은 불가분으로 창업을 하면 불확실이라는 거예요. 창업은 항상 불확실한 거다. 시장이 불확실하고 시장도 불확실하고 정책, 소비자 반응, 외부 변수 이런 것들이 예측 불가능. 환경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정치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변하고 이건 외부적인 환경이고 내부적인 기업 환경도 외부 또 기업의 내부 환경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이런 변화된 것은 창업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기회를 창출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해서 어떤 기업을 일군 사람들은 우리가 어쨌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기업인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반려동물 창업자에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은 특히 반려동물이 성장하고 그러면 반려동물 창업자에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반려동물 사업자는 시장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라든지 시장을 개척하려는 태도가 있는 사람,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시장 트렌드 감지와 기회 포착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려동물 창업을 하는 위한 어떤 기업가로서 정신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휴먼 그레이드 사료라든지 맞춤형 사료, AI 헬스케어, 장내 서비스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반려동물 산업도 이게 많은 변화하니까 그 다음에 동물 복지와 윤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흐름에 맞춰서 윤리적인 책임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창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려동물 가족으로 인식하는 흐름에 맞춰서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창업 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능력과 이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반려동물 창업자에게는 특히 질병, 반려동물의 질병, 또 사고, 리뷰 등 사업 리스크가 크므로 철저한 관리와 고객 신뢰 회복 전략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려동물은 특히 반려동물도 동물은 교감은 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고 또 반려인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니까
반려동물, 반려인, 그 다음에 또 사업주, 이런 3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감성적 교류와 교감 능력이 다른 사업보다 더 특이해야 돼. 뛰어나야 되는 거죠. 응? 다른 사람은 고객한테만 판매하면 되는데 여기는 반려동물이라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반려동물과의 교감, 이런 능력이 더 추가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소상공인 창업과 전망은, 반려동물 산업 소상공인 창업과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주요 업종의 하나는, 반려동물에도 많은 지금 업종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 미용업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 미용업. 주요 업종은 동물 미용업이 있다. 동물 미용업은 동물에 대한, 어쨌든 우리 사람으로 하면은 미용실이라고 했던 건데, 종사자가 가장 많고 경쟁은 치열하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세분화와 해외 진출 가능성은 높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재주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경쟁도 치열해. 그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도 또 뭐 털도 깎아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막 돈 드니까 집에서 막 하기도 해요. 그래서 동물 미용업은 가장 기본적인 동물과 관련된 사업인 동시에 상당히 치열하다. 그 다음에 이택관리업, 유치원, 호텔 패시티, 코로나 타격 받았으나 여행 수요 증가로 앞으로 계속 호황이다. 그리고 저비용 창업 시대가 확대된다. 그리고 패시티 이런 거는 가정 집에서도 내가 몇 마리만 이렇게 부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탁 관련, 아니면 이제 출근하는 사람 거 개나 고양이를 맡아서 관리해 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확대되고 의미가 있어져요. 그리고 이제 훈련업, 맞죠? 요즘은 어떤 미디어, 텔레비전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떤 본방송에서 많이 방송되고 있어서 수요가 많아지고 도심 내에 훈련장이라든지 복합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그 다음에 생산, 판매, 수입업,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법 강화라든지 입양 증가 감소, 그리고 고가 순혈견 중심으로 재편되고 이런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순응해야 되는 거죠.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는 추세가 있고 입양 증가로 감소세, 입양을 많이 하니까 그러나 고가 순혈견 중심이 많이 팔린다. 그 다음에 장묘업, 반려동물도 가족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죽고 나면 막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화 인식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다만 시설 인식, 제도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묘업 전에 반려동물 요양업, 그 다음에 또 식품, 사료, 용품점, 이것도 온라인에서 너무 많이 되니까 온라인의 어떤 저가 경쟁, 그 다음에 또 저가만 있지만 또 프리미엄으로 양극화되고 있어요. 프리미엄으로 어떤 그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극화되고 있다. 저가와 그 다음에 스타트업 중심 기능성 제품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능성 사료, 기능성 또 옷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어떤 특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산업 전망은, 반려동물 산업 전망은 앞으로 패키지 멀티 서비스가 확대된다. 미용, 훈련, 카페, 호텔, 용품 판매를 원스톱 서비스가 증가되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백화점처럼 뭐 어떤 펫 백화점 같은 거죠. 거기 가면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미용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카페도 있고 맡기기도 하고 용품도 팔고, 그러니까 거기를 수시로 이용하는 거죠. 펫
백화점 같은 이런 거. 그래서 대형 복합문화센터, 대기업 주도로 수도권 중시로 지금 형성됐던 것이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또 지자체에서 축제라든지 관광상품으로 연계해서 활발하게 펫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육성시키고 그러한 시설을 확충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펫산업은 글로벌 수요가 증가한다. 많은 부분에서 K 반려용품, 미용 등 해외 진출 가능. K 열풍, K 팝, K 푸드, K 반려용품 이런 걸 우리나라의 일상이 지금 우리나라 일상이 외국인이 5%에서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한류의 영향이 세계로 확산되는 속도가 아주 많아졌어요. 특히 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불닭볶음면 이런 거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K-팝 데모너 헌터스라고 캐대언의 어떤 영향으로 어떤 농심의 어떤 라면에 대한 열풍. 그래서 라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과 발맞춰서 K 반려용품, 미용 이러한 것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이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려동물사는 첨단 기술, AI라든지 데이터 기반 맞춤 서비스, 펫테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AI로 훈련하고 건강관리한다는 거죠. AI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펫산업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1%로 특화된 1%가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가 돼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 그래서 첨단 기술과 융합, 그래서 펫산업에 대한 패키지 멀티 서비스 확대, 대형 복합문화센터, 글로벌 수요 증가, 첨단 기술 융합 이런 것들을 어떤 과 함께 발전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회와 리스크가 있다. 반려동물의 기회는 뭐냐? 계속적으로 반려동물을 가족화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소비가 증가되고 기술이 결합하고 복합문화시설이 확대된다. 이런 것들은 반려동물 창업 기회가 많아지는 거라는 거죠.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거기에 투자, 정부의 지원 이런 게 많아진다는 기회 요인이 있는 반면 또 반려동물도 리스크 요인이 있다는 거지. 왜냐? 요즘은 저성장 트렌드. 모든 산업이 지금 저성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불경기가 되고 있어요. 불경기와 저성장. 불경기. 저성장이라는 거는 작년 용돈, 올해 용돈 동결이다. 작년 월급, 올해 월급 동결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재작년 월급, 작년 월급, 올해 월급이 다 거의 동결이다. 이런 부분이 저성장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경기 불황시, 지출을 축소하고 유기동물이 증가돼 키우던 강아지 개를 막 버리기도 하고 외부 변수, 전쟁 이런 것들이 갈등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연도별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을 보면 반려동물이 이렇게 반려동물이 미용업가 된 거예요. 2003년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은 미용업이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미용업이. 그렇죠? 그 다음에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판매업, 그 다음에 생산업, 운송업, 전시업, 수입업, 장묘업, 그 다음에 반려동물 요양업 막 이런 것까지도 있는데 주로 반려동물은 미용업과 위탁관리업, 동물병원도 있지만 어떤 미용업과 위탁관리업이 축이 되고 있다. 반려동물에 관련 영업장으로서는 이 부분이 어찌됐든 미용업과 위탁관리업이 어떤 우리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 반려동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반려동물 산업은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어찌됐든 시장이 국내 기준으로 2022년에 8조였는데 30년에는 21조가 된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애완동물이었는데 이제는 반려동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이 양육 가구가 전 가구의 30% 이상이 되고 가고 있다. 그리고 제도가 변화되었다. 정부의 제도. 그럼으로써 이제는 반려동물이 창업도 잘 많이 되고 어떤 창업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테크, 헬스케어, 프리미엄 서비스, 반려동물 친화공간, 정부 지원 확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산업은 성장 산업이고 창업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려동물 창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좋은 기회를 창출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